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회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한 대여섯 장 넘겨보시면은요, 차례라고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한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론편이 있고 실기편이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가 1장이고요. 2장은 회계의 순환 과정과 결산입니다. 일단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3번 당좌 자산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어려운 말로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당좌 자산이 무엇인가? 무엇이 당좌 자산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계정 과목을 알아봅니다. 이제 4장에는 재고자산이네요. 재고자산. 쌓이는 자산이라는 소리겠죠. 5번에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자, 6번에 부채. 7번에 자본금. 자본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8장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자, 실기로 넘어가면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열이 나와 있네요. 1번,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번,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죠. 3번,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입력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4번, 기초정보관리 입력입니다.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계정과목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5번, 일반전표 입력이 있고요. 6번, 결산자료 입력. 7번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재무제표라는 장부를 조회하는 7장으로 구성된 실기편입니다. 자, 실기편이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가 최신 4회분이 제공이 될 거고요. 자, 올해 기출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야지 그 백업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안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서비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답편에 보면 이론편, 실기편,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수 있게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그 서비스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드디어 이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요, 용어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어려운 말로 기본 원리입니다. 자, 회계. 자, 회계란 뭐냐? 회계란 뭘까요? 자,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계는 회사죠. 일단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별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왜 생겼죠? 사회봉사하기 위해 생겼나요?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돈. 다 돈이죠. 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팔겠죠? 뭘 팔까요? 자, 1번.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2번. 제품을 팝니다. 그러면 회사 중엔 상품과 제품 파는 회사밖에 없나요? 아니죠. 서비스를 파는 회사도 있어요. 무형의 자산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어려운 말로요. 용역이라고들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서비스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상품 팔고 제품 팔고 서비스 등등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 미천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그렇죠? 자, 이때 주주가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죠? 주주.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자, 자본금을 투자해서 회사가 이제 시작돼서 요 이 땅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상품을 팔려고 결정했어요.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할까요? 그냥 컴퓨터를 팝니다. S컴퓨터라고 상호도 지었어요. 주주가 자본금을 댔고 돈을 댔고요. 그 미천이 자본금이죠. 그 미천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서, 상품이라는 건요, 사서 파는 개념이 있어요. 사서 판다.
사서 판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완제품인 컴퓨터를 사가지고 팝니다. 자, 사서 팔고 돈을 벌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는 거예요. 아, 기록 안 하면 안 돼요? 아,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요. 주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돈 투자해놨는데? 여기 있는 주주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임직원들. 뭐 부장, 차장, 영업사원, 뭐 그렇죠? 매장 판매 직원, 대표이사도 있을 것이고. 자, 임원과 직원들이 모여서 뭐 매출을 일으킬 텐데요. 돈을 벌게 될 텐데 이 주주가 가만 안 있죠. 알고자 하겠죠. 야, 너희들 내가 얼마를 줬는데 1억을 줬는데 상반기 때 1월에서 6월 때 얼마만큼 팔고 경비를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주주 등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그럼 정보 이용자라는 용어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일장의 회계란 무엇인가는 대부분이 용어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주라는 사람이 정보 이용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보 이용자 중에는요, 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뭐 이렇게 되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세요. 자, 이거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하는 거겠죠? 회계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건 그냥 가계부죠. 가계부들 쓰세요? 저는 못 써요. 뭐 스마트폰으로 모네타 뭐 다 깔아만 놨어요. 못했어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가계부 못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회계가 뭔가 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객관성 있게 해야 되겠죠. 누가 봐도 똑같게. 예를 들어 우리가 S컴퓨터라고 합시다. 우리 회사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과 P컴퓨터, 경쟁사가 있어요. P컴퓨터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틀리다면 누가 장사를 더 잘했는지, 어떤 회사가 매출이 더 일어났는지, 어떤 회사가 뭐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더 벌어들였는지, 이익이 얼마나 나는 회사인지, 현금이 얼마나 있는 회사인지 비교할 수 있나요? 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회계라는 걸 내 맘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정확한 동일한 회계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누가 작성해도 똑같이 작성할 수 있게 배워지는 것이 회계다라고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장 회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1절 회계의 정의네요. 1번 회계의 정의. 회계는 회사가 돈을 버는 모든 활동,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2번 발생하는 회사의 재산의 증가, 감소를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회계는 시스템이래요. 회계는 정보 시스템이다. 회계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객관적인 원리, 뭐 기록 방법 등을 배우는 게 회계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왜 한다고 했죠? 이 회계 왜 한다고 했죠? 주주나 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어려운 말로요. 뭐 어쨌든 이 회사와의 연관된 사람들, 이 회사의 뭐 매출, 이익, 뭔가의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계다라는 거예요. 자, 팁 보면요. 회계의 목적은 회사의 돈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이용자라고도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팁 위에 보면 박스가 나와 있죠? 완전히 요약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왼쪽 박스. 기업의 활동에 1번 적어두시고요. 중간 박스 2번에 회계 업무를 하고 3번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계 용어의 정의. 중요한 회계 용어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1장이 있고요. 1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냥 1, 2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래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가로 1, 가로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안 돼요. 1장에 대해서 배우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1장의 1절.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있죠? 회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배웠고요. 회계 용어의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20페이지 밑에 보면 회계기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21페이지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분계가 나옵니다. 자, 21페이지 분계 밑에 가로 3번 거래의 이중성이 나오네요. 자, 그 밑에는요. 가로 4번 차변과 대변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22페이지도 사실 계속 가로가 이어지는데요.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1번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 회계기간이 뭐냐? 회계기간이 뭐냐? 회사는 회사인데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예요. 어려운 말로 써볼게요. 상기업입니다. 어려운 말로 상기업,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 기준으로 전산 회계 2급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상기업 또는 회사가 회계 기간이다. 그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기간은요. 올해가 2014년도죠? 2014년. 작년이 몇 년도? 13년. 내년에는 15년. 일반적인 용어는요. 올해, 작년, 내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회계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어렵게 했습니다. 자, 올해 14년도를 당기라고 합니다. 한자어예요. 한자어, 당기. 그러면 작년인 2014년은 작년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쓰시는 용어예요. 저희는 앞으로는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 되셨나요? 자, 그러면 15년, 내년인 15년은 차기입니다. 차기. 자, 이 용어를 익히시라는 거. 전기, 단기, 차기. 이게 회계 기간이에요. 회계 기간. 자, 이게 회계고요. 이게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 회계 기간입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딱 1년까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년이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6개월 단위의 회계 기간을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사들이 많이 이렇죠. 그리고 8개월 주기도 있어요. 그리고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월 말 법인,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3월 말 법, 이거는 12월 말 법인입니다. 어려운 말로. 그러면 3월 말 법인은요. 4월 1일부터, 작년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3월 말 법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6월 말은? 2013년 7월 1일부터,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아시죠? 네. 2014년 6월 30일까지니까 이때 6월 말 법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전기, 단기, 차기의 개념을 아시면 완벽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회계 기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게 헷갈려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게 있죠. 개인회사, 법인회사.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개인회사, 법인회사. 법인회사는요, 자, 회계 2급에서는요, 이건 말 그대로 법인을 설립한 회사, 법인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동의어예요. 개인 기업이라고도 하고, 기업이 회사죠.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사서 파는 상기업입니다. 상품을 사서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을 획득을 하시고 나서 전산회계 1급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법인회사 기준으로 하고요. 제품을 제조해서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에 대해서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실제로 있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회사고 상기업, 상품을 사서 파는 기업 기준으로 제가 실기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틀립니까? 아니에요. 개념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거 먼저 배우시고 이거 배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조기업은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돼요. 제조하니까 뚝딱뚝딱 거리니까 원가라는 제조할 때 원가를 따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세무할 때 많이 나요. 자, 회계 2급, 1급을 따신 다음에 전산 세무 2급, 1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그러니까 세무는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이제 계속 전산회계 1급부터는 계속 법인회사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네.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너무 쉬웠나요? 네. 쉽게 갑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자,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회계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2014년, 13년은 전기, 15년은 차기죠. 차기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기업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1월 1일이라고도 하지만요. 같은 용어가 또 있어요. 기초라는 용어를 씁니다. 12월 말은요. 또 같은 용어가 또 있어요. 뭘까요? 이건 쉬워요. 말. 이 중에는요. 기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중. 회계 기간 중.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쉽죠? 12월 말. 기말이라고도 하고요. 21페이지 팁 보고기간 말입니다. 결산일이라고도 해요. 결산일 또 나와있죠? 재무상태표일.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 이거는. 계속 들으세요. 재무상태표일. 회계연도의 말. 그러니까 이런 게 통일되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기간의 말. 보고기간 말. 기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회계연도 말, 보고기간 말, 기말이면 12월 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12월 말 법인 기준에 전산 회계 2급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기업을, 개인 기업을, 상품을 사서 파는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자, 기말,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회계연도 말,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을 뜻한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론에 많이 나와요. 단골 손님. 이거 배열해놓고 하나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기말,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회계연도 말, 보고기간 말 외우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이거 왜 이러냐면요. 아직 회계 원칙이나 뭐 용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시기에 혹은 뭐 논문,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이렇게 같은 용어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 책에 보면 이거고 재무상태표일이고 어느 교수님 책에 보면 결산일이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통밥으로 알아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동의어. 하나만 있으면 되고 통일돼서 써야지. 아니 회계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데 왜 이리 용어가 많은지.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익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 번 보셔라 라는 거고요. 자, 21페이지 팁 두 번째 보시면 회계기간은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전기, 직전 회계기간을 말합니다. 직전 회계기간. 단기, 이번 회계기간. 기중, 이런 용어도 익혀두시고. 차기, 내년. 차기라고 하죠. 자, 이런 회계 용어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가로 2번 분계입니다. 분계. 분계라는 것은요. 분계한다. 또 같은 용어 또 있어요. 회계 처리한다. 분계. 회계 처리와 동의어죠. 분계는요. 이렇게 세로줄을 쫙 그어주시고 우측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씁니다. 왼쪽을 차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측을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다. 자, 회계를 기록을 하는데요. 아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계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서 거래를 기록하는 거죠. 매출이 오늘 얼마 있었고 경비를 얼마를 썼고. 자, 여러분들 우리 가계부는 어떻게 쓰죠? 가계부 한번 볼까요? 가계부 이렇게 쓰죠? 오늘 수입 100. 그런데 오늘 물 사 먹었어요. 물? 물. 5원. 5원짜리 물 있나요? 5원.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사 먹었어요. 샌드위치 10원.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잔액도 여기다 적어놓고 95, 85원. 현재 나는 내 주머니엔 85원이 있구나. 가계부잖아요. 가계부. 어려운 말로 이것을요. 단식북이라고 합니다. 한 줄로 쭉 적는 거 단식북이. 복식북이는요. 똑같은 거 해볼까요? 자, 오늘 수입이 있었어요. 알바비를 받았어요. 수입 100. 그쵸? 그런데 수입 100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단식이니까 차변과 대변을 나누라고 그랬죠? 줄을 쫙 그어요. 세로줄을. 오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세요. 아직 대변 차변에 뭘 적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수입 100이 있었는데 현금을 받았어요. 봉투에다 넣어주셨어요. 사장님이. 감사해라. 100. 같은 기록인데 이렇게 틀려집니다.
자, 물을 사 먹었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물 5원. 내 현금이 5원이 나갔습니다. 다시 샌드위치 10. 샌드위치 10. 현금 10. 이렇게 적는 것 어려운 말로 복식 북입니다. 복식북이. 자, 이렇게 적어지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이게 분계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서 적는 것이 분계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변, 차변, 차변, 대변 나눠서 적으시는 게 어려운 말로 복식북이. 가계부처럼 쭉 적는 거 단식북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둘 다 배우냐? 아니요. 단식북이는 배우지 않는다. 복식북이를 배운다. 복식북이가 단식북이에 비해서 더 정확하죠? 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입이 100이다. 뭘로 받았냐? 통장으로 받았니? 현금으로 받았니? 수표로 받았니? 이런 거 안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더 정확하죠?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이고 검증도 가능해요. 틀린 거 있으면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복식북이는 검증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본 검증 가능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분계를 하는 연습이 이제 일반전표예요. 지금 이게 일반전표를 입력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K랩에다 입력만 하시면 이게 일반전표인 거예요. 되셨죠? 자, 21페이지 2번 분계 읽어봅니다. 회사에 돈의 흐름에 관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의 내용을 차변 요소와 또 요소라는 차변이라고만 하세요. 차변과 좌측의 차변과 우측의 대변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 분계입니다. 자, 분계를 위해서는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인식을 하고 알게 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여 얼마인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바비 얼마 받았는지 이걸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분계 못하죠? 네, 그 얘기예요. 확정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거래의 판례소에 밑줄 그어두세요. 거래의 판례소를 학습하면서 연습을 할 것이다. 분계는 회계 처리한다. 또 용어 하나 더 나오네요. 인식한다 라고도 합니다. 분계를 회계 처리한다, 인식한다 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가로 3번 거래의 이중성. 뭐야, 이중적이야? 자, 이 말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모두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 자,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수입 100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 원인은 제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현금을 아르바이트비를 100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 100, 수입 100이면 아, 뭔가 현금으로 수입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이 분계 하나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분계인데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북의 가장 큰 특징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럼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용어가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가로 4번입니다. 차변과 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은 회계 처리의 왼쪽이라고 했고요, 제가. 회계 처리의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러분 잘못 썼네요. 예, 왼쪽인데. 자, 강의 시간 안에 수정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차변은 왼쪽. 제가 오른쪽 왼쪽을 헷갈렸어요. 오른쪽 왼쪽. 자, 차변 왼쪽. 중간 줄을 그어주고 차변과 대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적어주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금액이 같아야 돼요. 차변이 500원이면 대변도 500원이어야 돼요. 대변과 차변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차대 평균의 원리라고 하지 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책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책 못 보셨나?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읽던 책 봤는데 오른쪽부터 있어요.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이런 책 많죠? 오른쪽부터 이렇게 세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입했다고요. 요새는 당연히 이렇게 기입이 되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대요. 차대 평균의 원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회계 용어 4가지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까지 같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게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21페이지 하단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팁 보실까요? 차변은 회계 처리의 왼쪽을 말하고 대변은 회계 처리의 오른쪽을 말한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갭이라는 게 나오네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자, 뭐야?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좀 어려워도. 그냥 영문 약자로만 익히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나 갭을 씁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자,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로 5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각 나라마다 오랫동안 간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회계 실무와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를 정리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갭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갭,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각 나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회계 원칙. 자, 그 원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갭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치우고 바로 할게요. 상장회사가 있고요. 또 어려운 용어 나오죠? 익혀둡니다.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비켜갈 수는 없어요. 회계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상장회사가 있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비상장회사가 있어요. 상장회사,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상장이 폐지됐다, 뭐 이런 용어 가끔 들어보셨죠? 다음 네이버에 막 뜨잖아요. 자, 뭐냐면 상장은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그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됐습니다.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요. 비상장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죠. 소기업입니다. 자, 주식이 상장됐냐 비상장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 근데 상장회사는 KIFRS라는 씁니다. 비상장회사는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원칙을 쓴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회계원. 한국회계원. 회계기준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 회계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하고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자, 상장회사는 KIFRS. 쉬운 말로 할게요. 한국이 채택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 회사는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 회사는 이 기준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KIFRS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회계 기준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국제회계 기준이 이 갭 안에 있다고요. 이 종류라고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우리는 용어만 익혀두시고 이겁니다. 전산회계 2급은 비상장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여러분들 회계 전산 세무 1급까지도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8, 90%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합니다. 상위 한 10% 정도만 상장이 되죠. 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실무에 진출을 할 때는요, 물론 상장회사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고, 한국 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이 공인인증 시험에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에 대해서 배워봤고, 갭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6번 7번 묶어보세요. 6번, 7번을 줄표로 묶으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적어볼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는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왔고요. 손익계산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 7번에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있네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렇게 묶으세요, 여러분. 6번과 7번은. 이렇게 묶어두세요. 교재에다 묶어두세요. 이게 6번이고 이게 7번이죠.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걸 T자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T계정이에요. T자처럼 생겨서 T계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T계정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7억을 주고 샀는데요. 제 돈이 다 없어가지고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습니다. 7억 아파트. 자산입니다. 자산은 차변에 적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근데 제가 빚이 있다고 그랬죠? 대출. 어려운 말로 차입금이라고도 하죠. 대출 받았어요. 3억을 대출 받았어요. 부채입니다. 부채. 순수한 제 돈은 얼마였죠? 저는 4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다른 이름이 순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자산이죠?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지시고 자산과 순자산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자, 지금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자산과 순자산은 완전 개념이 틀리죠. 자산은 아파트 7억인 거고, 순자산은 자본이 내 돈 4억이에요. 이거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고요. 또 T자 계정이 있어요. 수익비용 묶으라고 했죠?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을 하나 냈는데 오늘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매출
어려운 용어가 수익입니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서비스를 팔면 서비스 매출이겠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1,000만 원.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 종업원 인건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원재료도 샀겠죠? 이런 비용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용. 수익과 비용을 T자 계정으로 놓고 봤을 때 구성되는 표의 이름이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진 표의 이름은 재무상태표고요. 되셨나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정 시점에 결산일이죠. 12월 말. 딱 결산일, 보고기한 말, 재무상태표일, 회계연도 말, 기말 이렇게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라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시점 기준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의 경영의 성과 이익이 났냐,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 그러면 경비를 얼마를 썼냐, 매출은 얼마였냐라는 경영의 성과,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는 손익계산서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 완벽하게 익히시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틀리다.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도 틀리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의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나와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 가로 8번 재무보고 및 재무제표.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 줄, 재무상태표, 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를 가지고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당기순이익은요, 뭐냐면 이거죠. 아까 손익계산서 제가 그려드렸을 때 수익이 있었고요. 매출이 있었고요. 쓴 경비가 있었어요. 어려운 말로 비용이죠.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50이었어요. 그러면 50의 이익이 나오죠? 이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정해지는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고 수익이 100이었는데 비용을 50 썼다. 그러면 이익은 50 난 거잖아요. 이게 당기순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된다. 자, 당기순이익 세 번째 줄 아래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장의 1절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